저기 보이죠? 실리콘 튜브. 미니멀 웍스답게 대형 조리도구 말고, 소비자는 문제라고 하는데 제조사는 문제가 아니래요. 판매자하고. 사이즈가 큰 외곽하구로 열렬 공급이 집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번호구매왕 버거왕입니다. 사하라 프로 스텐 버전 단차 해결해 드릴게요. 단차가 생긴 이유가 이 구멍하고 얘하고 결합했을 때 유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유격을 없애기 위해서 링을 하나 걸어줬어요. 살짝 높아진 거죠. 여기 하나 걸어주고 이쪽에도 하나 걸어주고 두 개 걸어줬습니다. 스텐링이 아니더라도 여기만 살짝 높여주면 해결이 됩니다. 여기랑 여기를 높여줬기 때문에 단차가 없고, 이쪽에 단차가 있죠. 여기를 체결해주면 단차가 전혀 없습니다. 단차는 누가 해결해줘야 되죠? 저는 제조사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소비자는 문제라고 하는데 제조사는 문제가 아니래요. 판매자하고. 아이러니합니다. 미역은 이슈가 뭐죠? 주공화구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스탠링 하나 껴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저 안에 껴서 이쪽을 살짝 올려줬어요. 단차 문제 해결했고요. 미디어 사용자분 댓글 중에 앞전 전선이 타밍 냄새가 난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탈 수 있어요. 복사열 때문에. 사하라 프로는 방열판이 있지만 얘는 방열판이 없죠. 미디어는. 그래서 하고 열어주고요. 이 부분에 꼽아줍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다시 꼽아주고. 스파크 튀는지 확인해야겠죠? 잘 튀고요. 이쪽 거 잘 안 튀네요. 살짝 잘 튑니다. 사하라 프로 미디어 중앙 외곽 화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화력, 다음 미디어, 최대 화력. 저 미디어를 보시면 황염이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황염 프로 다시 한번 볼게요. 황염이 없죠. 사하라 프로는 0.35, 미디어는 0.45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사하라 프로보다 미디어가 훨씬 더 많은 양의 가스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게 설계된 경우 황염이 생깁니다. 사하라 프로는 중앙 화력을 약하게 설계해 놓은 것이고, 미디어는 중앙 화력이 강하게 설계된 것이죠. 중앙에 보시면 공이 이렇게 있죠. 자, 중앙에 집중되는 화력을 하기 위해서 사프는 여기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화관이 엄청 길어요. 사프 5.8, 미디어 8cm. 강한 화력의 기본은 충분한 연료 공급, 그리고 토출 압력. 토출 압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화관이 크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프 염공을 보시면 1.44, 미디어 보시면 1.18. 미디어는 외곽화구도 염공이 작게 설계되어 있고, 사프는 외곽화구 염공이 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보다 외곽에 훨씬 더 화력이 집중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외곽화구 기화관 사이즈도 미디어 6cm, 사프 5.3cm. 미디어가 토출 압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프보다 화력이 더 세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프 스타일이죠. 중앙보다 외곽이 더 강한 설계. 미디어는 미니멀 웍스답게 대형 조리도구 말고 중형 사이즈의 그리들에 아주 최적화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프는 대형 조리도구. 자, 외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프는 라인이 한 가지예요. 큰 염공 구멍이 크고 노즐이 사이즈가 큰 외곽하구로 연료 공급이 집중이 됩니다. 사프는. 미디어는 염공 사이즈가 외곽하고 중앙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열게 되면 두 곳 모두 비슷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화력이 강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형 조리도구에 특화된 버너는 사하라 프로다. 자,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듀얼 파워 스토브 사하라 프로 두 가지 제조사는 동일합니다. 가스콤. 듀얼 파워 스토브가 좀 더 화력이 강할 것이고요. 스텐 재질은 왜 흔들리지? 이 오덕은 안녕하세요. 번호구명 버거입니다. 미니멀 웍스 듀얼 파워 스토브 D 입수했습니다. 자, 사하라 프로 스탱 버전 언박싱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서, 바람막이, 가드, 그리고 다리, 파우치, 가스 체결 부위, 이건 지금 점화 똑딱이. 자, 사하라 프로 스탱 버전 미니멀 웍스 듀얼 파워 스토브. 이 오덕은 오덕 흔들림은 사하라 프로에 비해서 흔들림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화구 크기는 립 아웃도어에서 사용하는 옥타곤 화구를 예상을 했는데 옥타곤 화구는 아니에요.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하라 프로는 내부 구조가 안 보이고요. 미웍은 내부 구조가 보이는 구조예요. 좋게 말하면 방열이 잘 된 구조, 안 좋게 말하면 없어 보이는 구조. 자, 이그나이터는 흔들리는 구조, 사하라 프로는 안 흔들립니다. 스파크는 잘 튀고 있고요. 듀얼 파워 스토브 사하라 프로 두 가지 제조사는 동일합니다. 가스콤. 외형적으로 지금 외곽하고 디자인도 똑같아요. 얘랑 차이점은 미역은 없고 사하라 프로는 있습니다. 중앙에 연공이 있고 중앙에 연공이 없고, 중앙 화구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미역 듀얼 파워 스토브가 좀 더 화력이 강할 것이고요. 외곽 화구는 동일하니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열량이 높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중앙 화구 차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텐 재질은 사하라 프로에 비해서 얇습니다. 여기는 IGT 거치하는 부분, 가스 체결하는 부위는 띄워주는 거 동일하고, 하우징 본체는 스틸 두께가 사하라 프로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스틸이 전체적으로 좀 얇아요. 연장 다리 꼽는 부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kg 81g 사하라 프로 2kg 454g 언박싱이었고요.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플합니다. 노즐은 외곽하고 중앙하고 두 개를 용접을 해서 제작을 했어요.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0.8 심플합니다. 여기 하나, 둘, 세 개. 세 개만 풀어주면 세 개가 여기랑 체결되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번호구명 번호광입니다. 앞전 영상 맛보기를 보셨으면 오늘은 한번 속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 프로 스텐 버전 미니멀 웍스 듀얼 파워 스토브. 얘는 지금 디귿자 두 개를 용접을 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하라 프로는 원테이크 통짜입니다. 통짜로 만들어서 더 견고해요. 얘는 약해 보입니다. 자, 철판 두께가 좀 얇아 보인다고 했죠. 한번 재볼게요. 0.66 두께이고요. 오덕 한번 재볼게요. 자, 이바리가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0.8. 자, 사하라 프로입니다. 자, 가장 낮은 수치가 체크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1.0.
1.0 본체 1.0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파워 스토브 오덕이 많이 흔들린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건 사하라 프로 두 개가 고정이 되어 있죠. 제가 뭐 이걸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추정을 해보면 이 부분에 타격을 줘서 약간 찌그러뜨려 가지고 고정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듀얼 파워 스토브는 여기만 찌그러뜨리는 홈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렇고 다 네 군데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앞쪽에는 펀칭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흔들리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철판 두께가 얇아요. 비틀었을 때 이렇게 비틀리죠. 흔들리지 않지만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노즐 저희가 0.4입니다. 중앙하고 외곽하고 저 0.4mm가 약간 남뜻이 들어가요. 0.5mm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 다 중앙하고 외곽하고 둘 다 마찬가지. 0.5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0.45로 추정이 됩니다. 철판 재질은 대부분 400개월을 썼습니다. 지금 자석에 반응을 시켜보면 철컥철컥 잘 붙어요. 화구를 지탱해주는 부분, 네모난 것은 300개월, 화구 400개월, 뒷면은 철판, 화구, 외곽하고는 자석에 철컥 붙지 않아요. 300개월을 추정하겠습니다. 자, 불이 직접 닿는 화구는 300개월을 사용해야 녹이 잘 슬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400개월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400개월이 강도는 더 튼튼해요. 사하라 프로도 마찬가지. 외곽하고는 300개월, 나머지는 400개월. 기어간 황동. 사하라 프로는 중앙은 0.35. 사하라 프로는 중앙보다 외곽이 더 연료 노즐 구멍이 더 큽니다. 그래서 외곽이 더 강해요. 듀얼 파워 스토브는 외곽과 중앙이 동일합니다. 화력이 똑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화력을 한번 물 끓여보는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게 되면 액출시 완전 줄이고 살짝 켜주고 줄이고 살짝 켜주고 미역은 없고 사하라 프로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너구매왕 보어광입니다. 화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어둡게 촬영하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버너는 트루버의 사하라 프로 스템 버전 신상이죠. 비슷한 버너가 새로 나왔죠. 미니멀 웍스 듀얼 파워 스토브. 걔랑 얘랑 차이점은 미역은 없고 사하라 프로는 있습니다. 자, 이 밸브의 역할은 뭐죠? 액출식으로 사용했을 때 화력 조절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액상연료, 기체연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모든 버너는 기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기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놓고 체결을 했을 때 기출식 아래에 있는 액체가 나오게 뒤집어서 사용하게 되면 액출식 기화관을 통해서 기체로 변환이 돼서 연소가 됩니다. 그게 액출식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면 기출식, 뒤집어서 사용하게 되면 액출식, 이렇게 누워서 사용하게 되면 구독식. 자, 그럼 왜 액출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액화되어 있는 가스는 실온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가스캔 안에서 한정없이 기체로 변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게 되면 기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공간만 액상의 연료가 기체로 변환이 돼요. 기체로 변하는 속도보다 가스 소모량이 많게 되면 화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액출식으로 변환을 해서 이 관을 통해서 강제로 기체화 시켜서 연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액출식의 단점은 뭐죠? 액체는 기체보다 약 250에서 300배가량 많은 양입니다. 화력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본체에 밸브가 달려 있어야 기체로 변환된 가스를 본체 밸브를 통해서 화력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출식이죠. 자, 기출식으로는 화력 조절이 잘 됩니다. 자, 해볼게요. 기출식. 가스 나온 소리 들리죠? 점막.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잘 됩니다. 이게 하나 또 있죠? 빨갛게 달아오르면 액출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액출식으로 변경해 볼게요.
변경했습니다. 자, 살짝 열고, 자, 출시. 화력 좋죠? 자, 줄여볼게요. 자, 밸브를 줄여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뒷동만큼 해주고 한 5초 정도 기다려주면 화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강하게 하려면 살짝 해주면 강해지죠. 자, 약불, 강불. 자, 약하게. 자, 이렇게 밸브 하나짜리보다 훨씬 자유롭게 화력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기출로 바꾸고 강한 화력으로. 그래야 노즐이 막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화. 정리하겠습니다. 액출식으로 사용하는 버너들, 그러니까 치울 때 또는 가스 소모가 많은 버너들, 본체 밸브가 있어야 액출식으로 사용할 때 화력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액상 연료가 투입이 되고, 이 관을 따라서 밸브 있는 데까지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기체는 조절하기 쉽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드렸죠. 액출식 버너는 본체 밸브가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네요. 캠프만으로 안녕하세요. 번호구매왕 보호광입니다. 자, 오늘은 중복입니다. 듀얼 파워 스토브 화력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가스통 두 개를 일단 준비했어요. 얘는 450g, 얘는 230g. 얘는 고화력 버너이기 때문에 가스통도 큰 녀석을 사용해야 버너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기화되어 있는 용적이 작기 때문에 활용 유지가 안 됩니다. 물론 액출식, 기출식 공통사항입니다. 그리들처럼 큰 조리도구 사용하실 때는 큰 가스통을 사용하세요. 가격도 큰 가스통이 훨씬 더 쌉니다. 우선 작은 거로 1리터를 끓이고 큰 거로 1리터를 끓여 보겠습니다. 물 1리터 시작. 화력은 최대 화력으로 하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28.5도, 물의 온도는 25도. 자, 처음과 다르게 화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화되는 속도보다 가스 소모량이 더 많다는 거죠. 자, 거진 다 끓었습니다. 완전히 끓을 때까지 한번 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완전히 끓었습니다. 자, 작은 캔으로 물 1리터 끓이는데 소요된 시간은 4분 30초였습니다. 큰 캔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앙화구만 썼고요. 변색이 이쁘게 됐죠. 자, 요번에 똑같이 물 1리터, 물 온도는 25도 끓여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1분 경과, 자, 2분 경과, 3분 경과, 3분 30초. 자, 작은 캔은 4분 30초 걸렸죠. 4분 보겠습니다. 완전히 끓고 있죠. 4분. 사하라 프로 중앙화구 단독으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듀얼 파워 스토브는 4분 걸렸습니다. 물 1리터. 자, 기화식 좀 봐봐. 됐습니다. 시작. 1분 경과, 2분 경과, 3분 경과, 4분 경과. 확실히 듀얼 파워 스토브보다 중앙화구는 화력이 약합니다. 자, 5분 경과. 듀얼 파워 스토브는 중앙화구 노즐은 0.45 추정, 사하라 프로는 0.35입니다. 35. 스펙상으로도 듀얼 파워 스토브가 더 강합니다. 자, 5분 30초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다 끓은 것 같습니다. 테스트 종료. 이번에는 캠프만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시작. 자, 1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3분 지나고 있고요. 자,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5분 지나고 있고요.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끓고 있는 시간은 5분 45초. 사하라 프로 중앙화구와 비슷하게 끓었습니다. 외곽 화구 단독으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기출식. (1분) 지나고 있습니다. 2분, 3분, 4분, 5분, 6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6분 정도 지났지만, 자, 끓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 효율이 안 좋다는 거죠. 가스도 지금 빛으로 변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6분 30초. 아직 끓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종료. 사하라 프로 외곽 화구 기출식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듀얼 파워 스토브와 마찬가지로 끓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분 경과, 2분 경과, 3분 15초, 5분 16초. 미디어와 좀 다르게 뭔가 지금 외곽 쪽에서 지금 끓고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네요. 6분, 똑같이 7분 해보겠습니다. 7분. 자, 끓고 있습니다. 외곽하고는 지금 사프가 미디어보다 열 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자, 4분 정도 지났습니다. 불꽃이 현저히 약해졌죠. 가스 소모량 대비 기어량에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자, 6분 지나고 있고요. 물은 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외곽 화구를 사용해서 기출식으로는 열 효율이 안 나옵니다. 자, 외곽 화구가 사프스가 미드보다 강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분 경과. 자, 4분 14초.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끓고 있습니다. 자, 6분 13초. 지금 끓고 있습니다. 테스트 종료하겠습니다. 중앙 외곽 동시에 해서 기출식으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시작. 1분, 2분, 화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3분 30초, 3분 50초 보겠습니다. 기출식 중앙 외곽하고 사하라 프로 중앙 외곽하고 동시에 기출식으로 한번 1리터 끓여 보겠습니다. 시작. 1분, 2분, 3분, 40초 종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기출식 최대 화력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분입니다. 최대의 출시. 안녕하세요. 번호구매왕 버구왕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미디어 사프의 외곽 화구 기출식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프. 자, 물의 온도 25.2도씨. 자, 시작. 1분 경과, 2분 경과, 2분 30초. 자, 코페 안쪽에 보면 지금 외곽에 지금 기포가 생기고 있죠. 3분 경과, 4분 경과, 5분 경과, 6분 경과,
자, 똑같이 7분 끓여 보겠습니다. 자, 6분 30초. 끓는 모습을 좀 봐주세요. 7분. 자, 사하라 프로입니다. 기출식, 외곽 화구, 물 1리터, 종료. 자, 미디어 해보겠습니다. 자, 온도 25.3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타이머하고 강불 시작. 자, 1분 경과, 2분 경과, 3분 경과, 4분 경과. 자, 외곽 쪽에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5분 경과, 6분 경과, 자, 7분 경과. 사프 정도만큼은 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프와 비슷하게 한번 끓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자, 7분 25초. 듀얼 파워 스토브 액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화관 예열 시키고요. 가스통 뒤집겠습니다. 액출. 1분 지나고 있고요. 2분 지나고 있습니다. 3분 지나고 있고요. 듀얼 파워 스토브는 중앙 쪽에 연공이 있어서 가운데 부분이 가장 먼저 끓고 가장 화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이 지금 가운데부터 끓고 있어요. 4분 보겠습니다. 테스트 종료. 자, 이번에는 사하라 프로 액출식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열관 예열하고 있고요. 시작. 자, 1분 지나고 있습니다. 2분 지나고 있고요. 3분 지나고 있습니다. 4분 지나고 있고요. 끓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요. 좀 있으면 기출식은 사용 못합니다. 액출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약불 사하라 프로 본체 밸브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중약불, 강불, 최고 강하게. 이번에는 액출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기화관 예열시키고요. 자, 액출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시작. 캠프1 액출식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분 경과, 4분 경과, 4분 30초, 자, 5분. 자, 5분에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따뜻해서 액출과 기출의 큰 차이는 없지만 40초가량 단축이 됐습니다. 액출식으로 사용했을 때. 테스트 종료. 듀얼 파워 스토브 외곽 화구 액출식으로 변경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열 좀 하고요. 시작. 1분 지났고요. 2분, 3분 지났습니다. 4분 지났고요. 5분 지나고 있습니다. 10분 종료하겠습니다. 사하라 프로 외곽 화구 단독 액출식. 자, 예열하고요. 자, 화력 줄이고 시작. 자, 1분 경과, 2분 경과, 3분 경과, 4분 경과. 완전히 끓을 때까지 끓여 보겠습니다. 자, 5분 사하라 프로 외곽 단독 액출식입니다. 이번에는 중앙, 외곽 동시에 액출식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56초, 2분 54초, 3분. 자, 3분입니다. 3분 정도에 완벽하게 끓었습니다. 중앙, 외곽 동시에 액출식으로 3분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하라 프로
액출식으로 중앙 외곽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열 좀 하고요. 살짝 1분 2분 디오스토브는 3분에 끓었죠. 자, 3분 2초 동일합니다. 테스트 종료. 사하라 프로 액출식으로 사용했을 때 화력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소 화력으로 세팅해 놓은 상태고요. 자, 중앙 외곽 살짝 키워 볼게요. 외곽 최대, 다시 화력 줄이고 다음 중앙 화력, 중앙화고 최대, 다시 화력 줄이고 약하게 다시 살짝 강하게 좀 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외곽 강하게 가장 세게 약하게 가장 약하게 세게 중앙 약하게 외곽 세게 약하게 자, 사하라 프로 화력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디우 해보겠습니다. 자, 둘 다 최소 상태입니다. 자, 해볼게요. 아이고. 자,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저 외곽 약하게 강하게 둘 다 강하게 최대 화력 자, 외곽 약하게 가운데 둘 다 약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중앙 강하게
아주 강하게 약하게 외곽 중앙 끄고 외곽 제일 세게 약하게 중앙 약하게 세게 세게 약하게 외곽 세게 둘 다 세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와 다르게 지금 완전 2분 종료. 중앙 93도, 로고 있는 부분 66도, 64도, 68도, 72도. 안녕하세요. 버너 구매왕 버거왕입니다. 대형 그리드를 사용하려면 화염 범위가 넓게 퍼져야 됩니다. 화력 테스트를 해봤죠. 해본 결과대로 중앙이 외곽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출식으로 해볼 거예요. 여기 스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두 가지 온도 체크해서 두 가지 더해서 나누기. 중앙, 외곽 동시에 최대 화력으로 1분 10초 56도 56도 2분 지나고 있고요. 62도 62도 85도. 자, 테두리는 끓고 있습니다. 83도 82도. 자, 2분 50초 정중앙은 끓고 있습니다.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죠. 92도. 로고 있는 부분은 62도 65도. 자, 물은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4분 정중앙 94도. 여기 로고 있는 부분 63도 66도. 테스트 종료. 액출로 변경해서 여기 로고 있는 부분까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2분만 한번 끓여 볼게요. 자, 1분 64도 70도. 기출식과 액출식의 온도 차이는 많지 않네요. 68도 72도. 이번에는 사라 프로 기출식 4분 그리고 액출식을 변경해서 2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물은 똑같이 1리터. 자, 27도. 자, 시작했습니다. 자, 1분 경과 49도. 로고 있는 부분 45도 48도. 자, 2분 경과 49도 53도 67도. 3분 경과 53도 57도 77도. 자, 4분 경과 미디와 다르게 지금 완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해볼게요. 56도 61도 87도. 더 끓여 보겠습니다. 자, 5분. 자, 중앙 91도. 로고 있는 부분 64도 19도. 자, 액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액출식 1분 경과
중앙 91도, 로고 있는 부분 65도, 62도. 자, 2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2분 종료. 중앙 93도, 자, 로고 있는 부분 66도, 64도. 자, 테스트 종료하겠습니다. 사하라 프로 미웍 듀얼 파워 스토브 그리들 테스트를 봤습니다. 결과는 스펙처럼 미역이 더 빨리 끓었습니다. 미역이 더 빨리 끓었어요. 중앙 화구가 미역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골고루 끓여냈습니다. 기출식에서는. 하지만 액출식에서는 비슷한 결과였죠. 우리가 실제 사용하게 되면 그리들 버너들은 중앙화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많이 튀죠. 또는 많이 타거나. 하는 외곽하고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딱 1분 동안만 해보겠습니다. 사하라 프로 테스트 종료. 51도. 자, 이번에는 미웍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열 좀 하고요. 자, 사프는 51도였죠. 시작. 테스트 종료. 41도. 자, 41도밖에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미역은 최대 화력을 했을 때 불꽃 날림이 심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죠. 여기를 잡고 빼주고 빼주고 이 평평한 데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꽉 해줍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번호구매왕 버거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화력 조절하는 밸브 교체 방법입니다. 자, 이런 6강 렌치를 준비해 주시고요.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고요. 이 지름은 6mm, 뭐 얘도 6mm겠죠. 홀 6mm.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볼륨 노브 검색하시면 6mm짜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를 6mm로 구입하시면 원하시는 것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끼우시고 조여주시면 세게, 그러면 완성.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 있던 게 기본 밸브 20mm, 얘도 20mm. 자, 사이즈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미니멀 웍스 로고를 한번 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해 보겠습니다. 납작한 부분이 체결 부위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납작한 부분 됐습니다. 이쪽, 자, 이쪽.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자, 나만의 마킹이라든가 다른 거를 마킹하셔도 상관없겠죠. 이쁘게 한번 해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